트로이 전쟁의 기원과 연의 질투, 남자가 가장 원하는 거, 이 트로이 전쟁의 배경을 하고 있는 호머의 일리아드 오디세이를 배경해가지고 그 화면을 추억하게 되는데요. 이제 이러한 그 일리아드 오디세이, 이러한 그 작품의 요소들이 서구 문학의 독일어, 동문학, 영문학, 뭐 불문학, 뭐 이탈리아 문학, 모든 서구 유럽 문학이 엄청난 뭡니까 문학적인 시상, 문학적인 단상을 제공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그 헬렌의 아름다움이 있었기 때문에 트로이 전쟁이 발생했고, 이 트로이가 파멸에 이르게 되는데요. 이 트로이 전쟁의 기원이 됐던 그 헬렌의 아름다움이 얼마나 아름다웠길래 거기에 대한 뭡니까 또 이제 문학적인 후속 작업이 이루어진 것이죠. 그게 바로 이제 16세기에 와가지고요. 16세기에 와가지고 영국의 크리스토퍼 말로라는 작가가 나오게 됩니다. 이 크리스토퍼 말로가 나오게 되는데, 이 크리스토퍼 말로는 윌리엄 셰익스피어와 동시대 작가입니다. 태어난 시기도 같고, 그런데 불과 28세에 요절하게 되죠. 28세. 영문학사에서 아주 짧은 인생을 산 몇 개의 작가가 있게 되는데요. 크리스토퍼 말로 28세. 낭만주의 시의 존 키츠, 낭만시의 존 키츠는 작가가 있는데요. 존 키츠는 26세, 7세. 아주 짧은 시기에 요절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작가 공이 굉장히 짧은 인생의 문학 시기였음에도 불구하고 영문학사에 아주 금과 옥조와 같은 아주 훌륭한 마스터피스를 남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크리스토퍼 말로가 이 크리스토퍼 말로우는 이 대학의 제사, 케임브리지 대학을 나온 대학의 제사였죠. 그 당시에 윌리엄 셰익스피어가 대학을 안 나왔는데 문단에서 뭡니까 떠오르는 별이 되기 때문에 많은 그 대학의 제사들이 그림 같은 사람들할지 윌리엄 셰익스피어를 비하하고 폄훼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크리스토퍼 말로우는 대학의 제사로서 당당히 대학을 나오고 상당히 뭡니까 지식과 재능을 겸비한 그런 작가였죠. 그런데 펍에서 싸우다가 사소한 싸움을 인해 가지고 죽게 되는데, 그게 뭡니까 이제 음모론이 있게 되죠. 정부 요원이었다. 그래가지고 반대파에 의해서 죽게 됐다. 뭐 그런 음모론이 있게 되는데, 이 크리스토퍼 말로가 바로 이 헬렌의 미를 배경으로 하는 뭡니까 작품을 쓰게 됩니다. 전체 작품은 아니고요. 이 The Tragical History of Dr. Faustus, 닥터 포스트의 비극적인 이야기, 이게 나오게 되는데요. 이 1588년 나오게 됩니다. 이 1588년은 바로 뭡니까? 이 영국의 엘리자베스 1세 여왕이 스페인 무적 함대를 격파한 그 시기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시기가 된 것이죠. 그런데 이 닥터 파우스트가 누구냐? 이것은 뭡니까? 영국에서 기원된 것이 아니고 약간 그 전에 독일에 있는 실존 인물입니다. 파우스트란 그 사람이 있게 되는데, 이 파우스트란 사람이 실존 인물이에요. 16세기에. 이 사람이 연금술사였고, 연금술을 했고요. 연금술. 그 다음에 신학에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었고, 그 다음에 자연과학에 많은 지식을 가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이러한 당대 아주 주요한 학문에 대해서 꿰뚫고 있었는데 상당히 자랑하기를 좋아했다고 그래요. 이제 그걸 배경으로 해가지고 이 요한 파우스트 박사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데, 그러한 이야기가 영국에 전해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걸 배경으로 해가지고 이 크리스토퍼 말로가 닥터 파우스트를 집필하게 된 것이죠. 나중에 19세기 지나가지고 독일에서 이제 닥터 괴테의 파우스트가 나오게 된 것이죠. 그런데 사실 이제 이 파우스트 박사는 말이죠, 실존 인물과 아주 비슷하게 만하게 여러 학문에 이 실존 인물을 뛰어넘는 이 닥터 파우스트에서는 실존 몇 개의 학문 분야가 아닌 자연과학은 물론이요, 의사, 법학, 문화, 역사, 철학 이런 것에 통달한 르네상스 시기, 문해 부흥기 시대에 뭡니까 최고의 지성인이었습니다. 그것도 위텐베르그. 그 당시 위텐베르그라는 것은 이 서구 유럽의 인문학의 본고장이었죠. 신학, 철학, 역사, 문화. 바로 위텐베르그 시스에서, 바로 위텐베르그에서 뭡니까 루터의 종교개혁 100세가 나오게 된 것이죠. 어느 정도 중요한 지역인가를 알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곳에서 최고 학자입니다. 그러니까 뭐 그 사람이 뭐 지적 능력 같은 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닥터 파우스트에 나오는 말로의 파우스트에 나오는 닥터 파우스트는 자기가 만학을 섭취했음에도 충족이 되지 않아요. 삶에 대한 지식이 계속 늘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인간 세계의 학문을 뛰어넘는 인간 세계의 학문으로서는 접할 수 없는 곳까지 보기를 갈망하게 됩니다. 영혼의 세계, 지옥의 세계, 죽음의 세계를 보고자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의 지식으로 갈 수 있는 분야가 아닌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메피스토필리스라는 악마가 와가지고 파우스트하고 은밀하고 뭡니까 긴밀한 비밀 조약을 맺게 된 것이죠. 어느 기간 동안 마음껏 행사할 수 있는 마력을 주는 것이죠.
피해 대가로 말이죠. 기간이 끝나면 닥터 파우스트 박사는 자기의 뭡니까? 목숨을 내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악마 메피스토펠리스로부터 마력을 받아가지고 어디를 가게 됩니까? 죽음의 세계로 가게 되는 것이죠. 왜 죽음의 세계로 가게 되느냐? 바로 트로이 전쟁의 원인이었던 헬렌의 아름다움을 보기 위해서인 것이죠. 그 정도로 헬렌을 보고 싶어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남자의 근본적 욕구 속에 뭐가 있겠느냐? 미를 추구하는 것도 있고 지적인 것을 추구하는 것도 있고 하는데 헬렌을 보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이제 헬렌을 보기 위해서 지하 세계로 가게 된 것이죠. 그것을 이제 뭐니까 크리스토 말로가 아름다운 시구로 옮겼는데요. 그 장면을 이제 읊었는데요. 바로 이 부분이 영문학사에서 이 작가들, 그러니까 그 학자들 사이에 가장 영문학사에서 아름다운 구절이다라고 그런 평을 내리고 있습니다. 자,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어로 읽어야 이제 운율이랄지 뭐 이런 것들을 뭐 정확히 알게 되는데요. 제가 한국말로 우리말로 제가 번역한 것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 얼굴이 바로 천군 만마를 동원시켰던 헬렌의 얼굴이란 말인가. 하늘을 찌르는 수많은 트로이의 탑들을 잿더미로 만들었던 얼굴이란 말인가. 감미로운 헬렌이여, 그대의 키스로 나를 불멸의 상태로 만들어다오. 그녀의 입술은 나의 영혼을 빨아들이는구나. 보라, 이제 사라지려 하는구나. 오라, 헬렌이여, 나에게 오라. 나의 영혼을 되돌려다오. 다시 키스를 해달라는 뜻이죠. 이곳에 머물겠노라. 천국은 바로 이 입술에 있지 않은가. 헬렌이 아닌 것은 모두 찌꺼기일 뿐 그대의 사랑을 위하여 나는 파리스가 되고 신화 속에서 헬렌 왕비를 훔쳐갔던 그 트로이 왕자 파리스가 되고 트로이 대신 위텐버그는 함락될 것이며 위텐버그는 현재 자기가 속해 있는 인문학의 중심지인 이 도시를 말한 것이죠. 연약한 메넬레우스와 싸울 것이다. 메넬레우스는 뭡니까? 헬렌의 원남편인 것이죠. 그들을 상징하는 색깔로 투구의 색잇을 물들이고 보라, 아킬레스의 뒷발꿈치에 치명상을 입힌 후 돌아와서 그녀에게 키스를 받겠노라. 오, 저녁 하늘의 아름다움을 능가하는 그대, 수많은 별들의 아름다움으로 장식된 그대. 이와 같은 시를 읊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게 되면 이제 헬렌의 어떤 그 세부적인 아름다운 뭐 눈이 어떻고 뭡니까 얼굴형이 어떻고 그런 것보다는 헬렌은 어떻습니까? 이 감각적인 미도 중요합니다만은 저녁 하늘의 노을을 능가하는 그런 아름다움이 거기서 알 수 있듯이 감각적인 미도 중요합니다만은 헬렌의 미가 이 닥터 파우스트의 영혼을 점령하는 영감, 파우스트의 존재를 압도하는 어떤 그 굉장한 어떤 신적인 존재랄까요? 영감의 원천, 거기에 굴복할 수 없는 뭡니까? 인간의 존재, 그 굴복도 하는 인간의 모습, 인간의 한 존재를 온통 잠식해 버리는 영혼까지 압도해 버리는 그러한 미의 존재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Sweet Helen, make me immortal with a kiss. 감미로운 헬렌이여, 나를 키스로서 불멸의 상태로 만들어 달라. 그대와의 키스를 통하면은 감각적인 키스를 통해서 내가 뭡니까? 감각적인 모탈 상태를 뛰어넘어서 불멸의 상태, 신의 그런 뭡니까? 위상까지 올라가게 된다. 그러니까 여인의 미를 통해서 여인과의 접촉을 통해서 인간이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 신적인 존재로 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 정도에 대한 뭡니까? 워십, 숭상하는, 신을 숭상하는 그런 단계로까지 가 있는 겁니다. Her lips suck forth my soul. 그녀의 입술은 나의 영혼을 빨아들이는구나. 그러면서 이제 이 헬렌이 실제 모습이 아니고 영혼의 모습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사라지려고 해요. 그러니까 Come 헬렌, 다시 오너라. Come, 다시 오너라. Give me my soul again. 나의 영혼을 다시 가져다 달라. 키스를 통문했기 때문에 키스를 가지고 그 키스 속에가 그러니까 파우스트 박사의 영혼이 있는데 그 영혼을 가지고 가버리니까 다시 오라 이것이죠. 영혼을 돌려달라. 다시 Here will I dwell. 나는 다시 이곳에 머무너라. 다시 이제 헬렌이 와가지고 다시 파우스트 박사하고 이제 뭡니까? 헬렌하고 키스하는 장면이 나오게 된 것이죠. 키스하게 된 것이죠. For heaven is in these lips. 천국은 바로 이곳 그대 입술에 있노라. 이거 맞습니까? 천국의 단계,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어 가지고
영혼의 단계, 불멸의 상태, 여인과 키스를 통해서 불멸의 상태로 갈 수 있다. 그 정도까지 이제 헬렌을 우리가 숭상하는 그러한 모습이 들어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뭡니까? 이 여인의 이 미가 어떤 감각적인 상태를 뛰어넘어 가지고 이 초월적인 상태, 어떤 신의 단계, 신의 모습으로까지 화할 수 있다. 그런 원천이 되는 것이 미라는 것인데요. 이와 같이 그 미를 숭상시키는 그런 말로의 작품이 또 있게 됩니다. 이 탬버레인이 있게 되는데, 탬버레인 작품에서는 이 무한한 뭡니까? 무적, 정보광 탬버레인이요. 제노크레트라는 여인을 포로로 잡게 되는데, 그 제노크레트라는 여인의 미를 통해서 보니까 무한한 정복력을 계속 쌓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인의 미가 단순한 감각적인 미의 상태로 머무는 것이 아니고 영감을 주고 그 사람을 하여금 생애에 뭡니까? 최고의 바라는 것, 그에 대한 원동력으로서 작용한다는 것을 크리스토퍼 말로우는 지속적으로 두 작품을 통해서 보여주게 됩니다.